KTN 오늘의 주인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직원 전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 해서웨이 회장의 연례 자선 행사인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가 지난 12일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변호사협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갑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로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적용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테워드 로스 거브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원숭이 두창의 발병은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이 사태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러 여서스 사무총장은 이번 전염병이 비정상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는 만큼 대응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 경보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소아마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WHO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속한 30여 명의 다국적 과학자로 구성된 단체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차별적이고 낙인 효과를 낳는다며 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병 사례가 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발병할 수 있고 인종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명칭을 긴급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질병의 명명은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특정 문화, 사회, 국가, 지역, 직업, 종족 집단에 불쾌감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하며 동물명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WHO의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풍토병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에서 1,600여 명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의심 사례는 1,500여 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풍토병 지역에서만 72명으로 보고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일부가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와 총기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해왔던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던 크리스 머피와 존 코닌 상원의원 등 수명의 상원의원들은 9개 항의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레드 플래그를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합의안은 이들 중의 시행을 촉진하는 다른 주도 유사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반응과 함께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 공화당 의원 10명도 서명에 동참하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직원 전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직원 전체 회의는 오는 16일에 열리는데
변덕스러운 일론 머스크가 당일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트위터 직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파그라 아그라왈 트위터 CEO는 직원들에게 다가오는 16일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 직원들을 화상으로 만나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트위터 대변인 또한 머스크가 이번 주 회의에 참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머스크가 번번이 변덕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트위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변덕이 회사의 사업을 불안정하게 하고 재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은 머스크로 인해 예상되는 계정 대량 이탈을 막기 위해 회사가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그라알이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의 불만을 진화하기 위해 기존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위터는 이르면 7월 말 머스크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주주 투표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를 언급하며 이 땅을 되찾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표라고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를 자극하는 크림반도 수복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이를 명시적 전쟁 목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발언은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장기전에 지쳐가는 우크라이나군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크림반도 수복 발언이 반전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극단적 공격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의 연례 자선 행사인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입찰 마감 시한은 오는 17일까지인데 낙찰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의 연례 자선 행사인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시작 8시간 만에 경매가가 300만 달러를 돌파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베이에서 시작된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2만 5천 달러로 시작됐습니다. 호가가 300만 100달러까지 뛰어올라 현재까지 4명 이상이 입찰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여러 가지 투자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입찰 마감 시한이 오는 17일까지라 낙찰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버핏과의 점심 행사가 중단된 바 있었는데 이번 행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낙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역대 최고 낙찰가는 2019년 중국 암호화폐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의 456만 7,888달러였으며 버핏은 2000년부터 매년 이 행사의 낙찰액을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해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동차가 많다 보니 자동차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주제로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가 지난 12일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변호사협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들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존 킨 변호사와 구민정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존 킨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조지아주 교통사고 건수는 33만 건이며 그 가운데 1,730명이 사망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후 911과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존킴 변호사는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게 될 때 피해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걸 볼 때 본인이 자기의 그 고통과 치료를 심각하게 안 생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도 제대로 된 보상을 안 줍니다. 하고 줄 수도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싸움은 변호사와 보험회사의 대결이라고 정의한 후 교통사고 변호사 선택은 경험과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가운데 특별히 재판 경험과 재판 능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소개한 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민정 변호사의 사업체 내 상해 사고에 대한 강의가 계속됐습니다. 구 변호사는 사업장 내에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상해 사고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하며 자신의 사업장 내 낙상 사고 발생 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예로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한 후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되도록 많이 촬영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민정 변호사는 현장 진술 시 되도록 핵심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후 솔직한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자 한인 변호사협회 측은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세미나 정보로만 어떤 판단을 하지 말고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한국이 13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4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 이사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이자 부의장국에 재선출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제28차 유네스코 국제조정 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신임 의장국에는 나이지리아가 재선출됐으며 나머지 부의장국은 한국을 포함해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모로코 등 5개 국가가 선출됐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4일 기준 재위기간 70년 128일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2년 110일간 왕좌를 지킨 태양왕 프랑스 루이 14세에 이어 2위입니다. 1952년 2월 6일 25세 나이에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2세는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간 왕위에 오른 군주가 됐습니다. 2016년 10월 서거한 태국 푸미폰 아둔야댓 국왕은 70년 126일로 3위로 밀렸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재임 70주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한국으로 입국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근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근은 해군 특수전 전단대위 출신으로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무릎 부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5월 27일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지난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를 취재하면서 동남부 지역의 여러 한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동남부 한인 소식을 K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고 있다며 수고한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KTN 보도국은 공신력 있고 편향되지 않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